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토위, 행안위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18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취득세를 각각 6%와 12%로 높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 6건과 공수처 후속 법안 3건 등이 내일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소위 구성과 심사는 없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최숙현법 개정안을 심사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민간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적 지위를 가진 분이지 공무원의 지위는 갖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원안 표결을 강행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묵살한 채 표결로 강행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떠난 뒤엔 법안 심사와 무관한 부동산 대책 옹호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선거하시듯이 홍보를 하시면 아마 다 홍보가 되실 거예요. 4년 뒤에 뭐 전세대란이니 뭐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당 내에서도 상임위 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회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유니스 의원이 다시 본회의 토론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효진입니다. 황교안 의원도 월세 옹호에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아니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비슷하다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법정 전환율은 4%로 2%대인 시중은행 금리 대비 부담이 60%가량 높아집니다. 앞서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했던 윤준병 의원은 본인은 월세를 사느냐는 네티즌 질문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 중이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서울 2주택자의 지역구인 정읍의 반전세를 얻은 사실이 알려지자 돈 없어서 월세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평범한 국민 월세와 같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대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예상되니 당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초 84제곱미터형이 3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7년 4월보다 14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렇지만 국토부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요?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오늘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34%, 아파트 가격은 52%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전체 주택 가격은 1,863조에서 현재 2,498조나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약 635조 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KB 중위 매매가격 기준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률은 1.4배,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라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전체 주택가격은 635조 원, 전체 아파트 가격은 509조 원 올랐다고도 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발표한 결과 지금의 집값 상승이 생긴 건데 정작 그 집권 여당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실련은 시급히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수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씨는 2년 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아파트만 무려 42채, 임대소득은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30대 중국인 유학생 B씨도 고가 아파트 8채를 구입했습니다. 그중 7채에서 임대료를 받았지만 수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구매는 40%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더욱 늘어 5월 말까지 3,500여 건이 거래됐습니다. 외국인 거래는 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10명 중 3명은 매입한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 등에 따라 해당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내 주택을 산 외국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20%를 물리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출이라든가 종부세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규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니냐.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핵심은 헌법정신과 법의 지배였습니다. 헌법정신의 핵심이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의 배격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특히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갈등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시간 앞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권 개혁과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라며 절제되고 균형적인 검찰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 외교관 A씨에게 오늘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 외교장관까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필리핀 공관에 나가 있던 A씨를 불러들인 겁니다. 외교부는 또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A씨는 면책 특권이 없고 뉴질랜드의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정상과의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감사를 통해 A씨에게 감봉 조치를 했고 문제를 제기한 현지인과의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정부 일각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3년 전 일을 갑자기 문제 삼은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